안녕하세요. 기술업계, 특히 인공지능 분야 유심히 보고 계시다면 최근 아주 흥미로운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. 바로 그 스마트폰 칩의 강자, 퀄컴 있잖아요. 이 퀄컴이 엔비디아가 거의 뭐 꽉 잡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사실상 엔비디아한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. 이 발표 하나 때문에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고요. 또 전문가들 평가는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. 어떤 쪽은 야, 이거 거대한 기회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아유,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퀄컴의 야심찬 도전 이걸 둘러싼 여러 시각들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 AI 칩 시장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전망해 보시죠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퀄컴이 정확히 뭘 발표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? 핵심은 그거죠. 새로운 AI 칩 개발에서 빠르면 2026년, 뭐 늦어도 2027년에는 시장에 내놓겠다. 지금까지 퀄컴 하면 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용 칩이었는데 이제는 AI 연산의 정말 심장부 아닙니까? 데이터 센터. 그 시장을 정조준하겠다 이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. 발표 당일에 퀄컴 주가가 무려 11% 이상 급등했어요. 와, 11%요? 네,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만에 퀄컴 기업 가치,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7조 원? 그 정도가 넘게 그냥 불어난 거죠. 허, 계획 발표만으로요? 그렇죠. 그냥 계획만 발표했을 뿐인데 이 정도 반응이다. 이건 뭐 시장의 퀄컴의 AI 시장 진출, 특히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. 200억 달러. 진짜 엄청난 액수네요. 그쵸? 단순 발표만으로 그 정도 가치 상승이라니 대체 시장은 퀄컴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뭐랄까 열광하는 걸까요? 긍정적인 전망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죠. 그 디보터 SM 매니지먼트의 진몬스터 이 분석가는 지금 AI 경쟁이 초기 단계다 이렇게 평가했죠. 네, 맞습니다. 몬스터의 시각은 그거예요.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, 이게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후발주자한테도 여전히 엄청난 기회가 있다, 이런 거죠. 특히 그는 현재 그 AI 모델 훈련시키고 또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칩 있잖아요. 이 칩의 공급 제약 문제에 주목합니다. 아, 공급 제약이요? 네, 쉽게 말하면 AI 기술 쓰려는 기업은 엄청 많은데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핵심 칩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. 병목 현상이 있다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퀄컴처럼 기술력 있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에는 좋은 신호다, 이런 분석입니다. 아, 공급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공급자의 등장을 환영한다. 뭐 이런 맥락이군요. 네, 맞아요. 그런 맥락입니다. 근데 몬스터 자신도 뭐 아직 구체적인 제품 나온 건 아니고 보도자료 수준 아니냐 이 점은 인정했다면서요? 네, 그 점은 분명히 합니다. 뭐 아직 실체 없는 발표다, 이건 인정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하나가 200억 달러라는 시장 가치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. 그럴만도 하네요.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는 거죠.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대안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. 뭐 AI 생태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, 이걸 좀 낮추고 싶다, 이런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또 다른 긍정론자 얘기도 들어보죠. 더 퓨처럼 그룹 CEO 다니엘 뉴먼 이 사람 분석도 재밌던데요. 퀄컴이 작게 이기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뭐 꼭 1등 안 해도 된다 이런 건가요? 정확합니다. 뉴먼 분석의 핵심은요, AI 칩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. 그에 따르면 이 시장은 앞으로 뭐 수천억 달러, 어쩌면 조 단위 달러 규모로 커질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. 조단이요? 와. 네,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제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. 이 거대한 시장에서 단 1% 점유율만 확보해도 그게 수십억 달러 매출이 되는 거니까요. 그 결과가 바로 크게 성공하는 거다, 이런 분석이죠. 이야, 1%만 가져가도 수십억 달러라니 시장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. 비유하자면 뭐 거대한 피자가 있는데 거기서 딱 한 조각만 가져와도 배부를 수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. 아,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. 딱 그런 느낌이에요.
그는 지금 나오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 있잖아요. 이것도 퀄컴이 내년 중반쯤에 실제로 좀 의미 있는 고객 계약 같은 걸 따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다. 이렇게 예측합니다. 아, 실적이 나오면 잠잠해질 거다. 그렇죠. 물론 뉴먼 역시 퀄컴 앞에 놓인 과제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해요. 특히 그 기술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잖아요. AI 데이터 센터 분야는. 여기서 퀄컴이 자기들 기술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죠. 뭐 기존에 모바일에서 잘했던 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. 네, 확실히 그렇겠네요.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군요. 들어보니까.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특히 그 CNBC의 유명 진행자 있잖아요. 짐 크레이머.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던데요. 네, 크레이머는 표현이 좀 셌죠. 그는 퀄컴을 엔비디아에 대한 속빈 경쟁자, 뭐 영어로는 empty sorted competitor라고 불렀어요. 그러면서 실질적인 위협은 안 될 거다.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. 속 빈 경쟁자라. 네. 퀄컴 발표가 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투자자들한테 약간 불안감을 줄 수는 있어도 엔비디아의 그 기술적인 해자라고 하죠. 그게 워낙 깊고 시장 지배력도 강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. 이런 시각이에요. 실제로 퀄컴 발표 당일에 우려와는 달리 엔비디아 주가도 결국은 상승 마감했다. 이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고요. 속 빈 경쟁자라니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. 금융과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이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, BOA 분석가들 보고서 내용이 좀 주목할 만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BOA 분석가들은요. 퀄컴 주가가 지금 급등한 게 좀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. 즉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는 상승세, 페이드일 수 있다. 이렇게 경고합니다. 아, 거품일 수 있다. 그렇죠.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열기가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. 이런 신중론인데요. 그 근거로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지적들을 합니다. 어떤 점들을 지적했나요? 궁금한데요. 첫째는 퀄컴이 발표한 칩의 사양 문제입니다. BOA는 이 칩이 현재 고성능 AI 연산에 거의 필수적인 고대역봉 메모리, HBM이라고 하죠. 이걸 탑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. HBM이요? 그게 중요한 건가요? 네,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HBM이라는 게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GPU 코어로 아주 빠르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없다. 그러면 엔비디아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 칩들하고 직접적인 성능 경쟁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뭐랄까, 저사양 칩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. 아, HBM 부재가 그렇게 큰 약점일 수 있군요.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게 핵심이니까요.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? 또 있었습니다. 둘째는 출시 시점이에요. 칩이 실제 시장에 나오려면 최소 1년 이상, 길게 보면 2년 가까이 남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. 1, 2년? 그게 긴 시간인가요? AI 칩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.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.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뭐 AMD나 다른 경쟁사들이 더 발전된 칩을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퀄컴 칩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기술적으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.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. 아, 타이밍도 문제군요. 하긴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니 마지막 지적은 뭐였죠? 셋째는 확보된 고객입니다. 이게 또 중요하죠. 현재까지 퀄컴이 공개적으로 밝힌 고객은 중동 지역의 특정 고객 한 곳뿐이라는 점이에요. 딱 한 곳이요? 네, 공개된 건 그렇습니다. 물론 뭐 비공개 계약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구글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. 이런 기업들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진짜 큰 손들을 아직 못 잡았다. 그렇죠. 이런 큰 손들을 잡지 못하면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BOA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퀄컴의 잠재적인 AI 칩 매출 규모를 연간 한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. 10억에서 20억 달러? 이 자체도 뭐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발표 하나로 하루 만에 200억 달러가 불어난 그 시총 증가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. 따라서 현재 주가 상승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, 펀더멘털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,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종합해보면 긍정론은 뭐 거대한 시장 기회 그리고 공급 부족 상황 여기에 주목하는 반면에 회의론은
퀄컴 칩의 구체적인 성능 문제, 또 출시 시점의 불확실성, 그리고 실제 고객 확보라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들을 강조하는군요. 같은 발표를 두고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,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좀 복잡하네요. 여기서 던져볼 핵심 질문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겁니다. 긍정론자들은 AI 시장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, 그리고 퀄컴이 모바일에서 이미 쌓아온 칩 설계 역량,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엔비디아의 대안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. 이 수요 측면에 무게를 두는 거죠. 일단 만들어만 주면 살 사람이 많다,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.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아무리 시장이 원해도 결국 데이터 센터 시장의 그 까다로운 기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. 이 공급 측면의 현실을 강조합니다. 아,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? 네, HBM 부재 가능성이라든지 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, 또 초기 고객 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,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는 거죠. 결국 퀄컴이 이 기술적인 허들, 그리고 시장 진입 장벽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게 관건이다, 이런 시각입니다.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퀄컴이라는 한 기업의 도전을 넘어서는 문제 같기도 해요. AI 칩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,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어떤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뭐랄까,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좀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랑 근데 과연 퀄컴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. 네, 정확합니다. 엔비디아의 아송이 워낙 견고하니까요.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면 늘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도전자가 퀄컴처럼 이미 모바일 시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이라면 그 기대감은 더 커지는 거죠. 그렇죠. 이름값이 있으니까.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센터 시장은 또 모바일하고는 요구하는 기술 스펙이나 생태계,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전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거고요. 그렇다면 이 정말 치열한 기술 경쟁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단순히 IT 기업들 주가가 오르내리고 시장 점유율 싸우는 걸 넘어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퀄컴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AI 칩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된다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첫째로 경쟁은 기술 혁신을 막 가속화시키잖아요. 더 성능 좋고 효율적인 칩이 더 빨리 개발될 수 있습니다. 경쟁이 붙으면 더 좋아진다. 그렇죠. 둘째는 공급자가 늘어나면 칩 가격이 안정되거나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. 이건 결국 AI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.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쓰게 되겠네요. 네. 셋째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지금은 사실상 엔비디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요. 결국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또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AI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AI가 지금 의료, 교육, 교통, 엔터테인먼트,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그 기반 기술인 AI 칩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느냐, 이건 단순히 투자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.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 경쟁의 향방이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오늘은 퀄컴의 야심찬 AI 칩 시장 진출 선언,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분명히 매력적인 도전인 건 맞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여서 성공 여부는 아직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. 퀄컴의 기술력, 또 시장 진입 전략,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타이밍, 이게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싸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정도가 될지 이걸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과연 퀄컴의 도전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요소는 발표된 칩의 그 기술적인 스펙 자체일까요? 아니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대안을 원하는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 그 자체일까요? 혹은 퀄컴이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그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있잖아요.
그 벽을 넘어서려면 과연 어떤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? 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소프트웨어 생태계 문제도 있군요. 앞으로 퀄컴이 어떤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지, 또 그 결과로 AI 칩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재편될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기술 경쟁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